여러분, 충격적인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손발이 차갑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잘못된 해결법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홍삼 먹으면 되겠지." 하시면서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드시는 분들, 심지어 혈액순환 개선제까지 복용하시는 분들까지 계세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땜질에 불과해요. 진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매년 겨울마다 똑같은 고통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족들만 몰래 먹었던 특별한 채소 하나가 있었어요. 이걸로 손발냉증은 물론이고 혈압과 당뇨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게 최근 연구로 밝혀졌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채소가 지금 마트에서 단돈 2,000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22년간 순환기 질환만 전문으로 치료해온 김대영 원장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작년 겨울 제 어머니가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밤마다 잠을 설치셨거든요. 85세의 연세에 매일 밤 양말을 3켤레씩 신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의사인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 손발 하나 따뜻하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게 너무 속상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연구에 나섰습니다. 혈관 전문의로서 정말 확실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다짐했죠. 수십 편의 논문을 뒤지고 동서양 의학서를 샅샅이 훑어보고 전 세계 혈관 전문가들과 교류하면서 마침내 발견했어요. 바로 부추였습니다. 부추가 뭐 대수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들어보세요. 부추 속에는 혈관을 20% 넓혀주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화학 합성물이 아닌 천연 성분으로요. 우리 몸에는 고속도로 같은 큰 혈관이 있고 골목길 같은 작은 혈관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 작은 혈관들이 점점 좁아져요. 마치 8차선 고속도로가 1차선 골목길로 바뀌는 것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아무리 세게 해도 손끝 발끝까지 피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말초혈관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에요. 이 혈관들은 평소에 자동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체온을 조절하고 혈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혈액이 끈적해지면 이 작은 혈관들이 제대로 늘어나지 못해요.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탄력을 잃는 것처럼요. 더 심각한 문제는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나 혈전 같은 찌꺼기들이 혈관 안쪽에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더욱 좁아지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져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여기서 부추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부추 속 설파이드 성분이 이 좁아진 혈관을 다시 넓혀 주거든요. 골목길이 다시 넓은 길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부추를 먹고 30분 후에 적외선 카메라로 손을 찍어 보면 빨간색으로 확 달아오르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72세 박순희 할머니가 계세요. 평생 김치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찬물에 손을 자주 담그다 보니 손목이 꽁꽁 얼어붙을 지경이었어요. "선생님, 저 이제 젓가락도 제대로 못 들어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바늘질은 꿈도 못 꿔요."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할머니 손을 만져보니까 얼음덩어리 같더라고요. 혈관 검사를 해보니까 말초 혈관 혈류량이 정상인의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할머니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손가락 끝 온도가 평균 18도밖에 안 나왔어요. 정상인은 28도에서 32도 정도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혈관 초음파 검사에서도 말초동맥의 혈류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혈관벽도 두꺼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손가락 괴사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부추를 권해드렸어요. 특별한 방법으로 드시라고 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만에 할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밤에 양말 안 신고도 잘 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손가락 온도가 25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한 달 뒤에는 20년 만에 바느질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손 따뜻한 할머니로 유명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손발 냉증이 정말 손발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손발이 차갑다는 건
우리 몸 전체 혈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손끝, 발끝이에요. 여기까지 피가 안 간다는 건 뇌로 가는 피도 신장으로 가는 피도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손발 냉증이 있는 분들 중 70%가 고혈압이나 당뇨를 함께 앓고 계세요.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혈관이 막히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통계를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손발 냉증을 5년 이상 방치한 분들 중에서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말초혈관 장애가 있는 분들의 심장질환 발생률도 2배 높다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손발 냉증을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여기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럼 부추가 어떻게 이 모든 걸 해결해 줄까요? 첫 번째 단계는 혈관 청소입니다. 부추 속 황성분이 혈관벽에 붙은 기름때를 깨끗하게 씻어내요. 마치 파이프 청소제가 막힌 하수구를 뚫듯이요. 부추에 들어있는 설파이드 화합물은 혈관 내막에 축적된 콜레스테롤과 혈전을 분해하는 작용을 해요. 이 과정에서 혈관이 원래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두 번째 단계는 혈관 확장입니다. 깨끗해진 혈관을 부추가 쭉쭉 늘려줘요. 좁았던 길이 넓은 고속도로로 바뀌는 거죠. 부추의 황화알일 성분이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만들어요. 이때 혈관 직경이 평균 15에서 20%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혈류 가속입니다. 이제 따뜻한 피가 쌩쌩 흘러서 손끝, 발끝까지 도달해요. 동시에 뇌, 신장, 모든 장기로도 신선한 피가 공급되고요. 결과는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압 안정, 혈당 개선까지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추의 작용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화학 약물처럼 급격하게 확 넓어졌다가 다시 수축하는 게 아니라 혈관 자체의 탄력성과 기능을 회복시켜서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부추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 나이가 실제로 젊어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추를 완전히 잘못 드시고 계세요. 부추전 부쳐 먹으면 되지 뭐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드시면 효과가 90% 사라져요. 왜냐하면 부추의 핵심 성분은 열에 약하거든요.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화합물이 대부분 파괴돼요. 부추전을 부칠 때는 보통 180도 이상의 기름에서 굽잖아요. 그러면 부추의 유효 성분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부추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하시는데 이것도 위험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부추는 성질이 따뜻해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과도하게 드시면은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22년간 연구해서 찾아낸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부추 주스 한 잔을 드세요. 싱싱한 부추 30g을 믹서기에 갈아서 물 200ml와 섞어 드시면 됩니다. 꿀 한 숟가락 넣으면 더 좋아요. 이때 부추는 반드시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아린 맛을 빼고 사용하세요. 점심에는 부추 된장국을 드세요. 된장국 끓일 때 마지막에 부추 한 줌만 넣어서 살짝 데쳐 주세요. 3분 이상 끓이면 안 돼요. 된장의 이소플라본과 부추의 황성분이 만나면 혈관 청소 효과가 더욱 강해져요. 된장국 대신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에 넣어도 좋아요. 저녁에는 부추 무침을 드세요. 생부추를 참기름, 마늘과 함께 살살 무쳐서 드시면 됩니다. 이때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저녁에 드시면 잠들기 전까지 혈관 확장 효과가 지속되어서 밤사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마늘의 알리신과 부추의 설파이드가 만나면 상승 효과를 낸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3번에 나눠서 드시면 하루 종일 혈관이 넓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혈중 유효 성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1주차에는 뭔가 덜 축내하는 미세한 변화부터 시작돼요. 평소보다
양말을 덜 신게 되실 거예요. 이 시기에는 아직 혈관 구조적 변화는 크지 않지만 혈관의 반응성이 개선되기 시작해요. 혈관이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수축과 이완이 원활해지는 거죠. 2주 차에는 손이 따뜻해졌어 하면서 확실히 느끼실 수 있어요. 찬 걸 만져도 덜 시려워요. 이때부터는 말초 혈관의 혈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해요. 도플러 초음파로 측정해 보면 혈류 속도가 20에서 30% 빨라져 있을 거예요. 1개월 차에는 이게 내 손이야 할 정도로 놀라실 거예요. 혈관 검사를 해보면 혈류량이 50% 이상 증가해 있어요. 이 시기가 되면 혈관벽의 탄력성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도 정상화돼요. 그래서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되기 시작하죠. 3개월 차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실 정도로 혈압, 혈당까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을 거예요. 이때쯤 되면 혈관 나이가 실제로 5년 젊어진 상태가 되어 있어요. 혈관 경직도가 개선되고 혈관벽 두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렇게 드시면 절대 효과 못 봐요. 첫 번째 실수는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67세 이영희 할머니가 이 실수를 하셨어요. 한 달 내내 부추를 기름에 볶아 드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온의 기름이 부추의 화합물을 모두 파괴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실수는 냉동 부추 사용입니다. 냉동하면 부추의 핵심 성분이 파괴돼요. 반드시 생부추를 쓰셔야 해요.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화합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냉동 부추는 향도 거의 나지 않잖아요. 세 번째 실수는 불규칙한 섭취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고 며칠 안 먹고 이러면 소용없어요.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혈관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혈관벽이 서서히 변화하고 혈관 기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번째 실수는 다른 차가운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음료와 함께 드시면 부추의 온열 효과가 상쇄돼요. 찬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부추의 혈관 확장 효과와 정반대 작용을 하거든요. 부추 먹으면 속 쓰리지 않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좋은 질문이에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걱정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장 보호법도 개발했어요. 부추와 함께 우유 한 잔 드시고 식후 30분 뒤에 부추를 드시고 처음엔 하루 10g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위장이 아무리 약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위장이 약한 분들을 위한 추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부추를 드시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서 위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부추를 너무 크게 썰지 말고 잘게 다져서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돼요. 또한 부추 특유의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시면 꿀이나 배즙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추의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어요. 뇌혈관까지 좋아진다는 거예요. 73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부추를 3개월 드신 후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왜일까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30% 증가했거든요. 손발만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는 거예요.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퇴직 전에 은행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최근 들어 숫자 계산도 헷갈리시고 며칠 전 일도 기억 못 하셔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뇌 MRI를 찍어 보니까 미세한 뇌혈관 변화가 관찰되더라고요.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혈관성 인지 장애 초기 단계였죠. 그런데 부추를 꾸준히 드신 후 3개월 만에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현저히 향상되었어요. 특히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 부분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죠. 뇌혈류 검사에서도 전두엽과 해마 부위의 혈류량이 크게 증가해 있었어요. 지금은 다시 독서도 즐기시고 손자들과 바둑도 두실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또한 부추의 엽산 성분이 혈관 노화를 막아줘서 실제 혈관 나이가 10살 젊어져요.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데 엽산이 이를 예방해 주는 거죠. 부추는 계절별로 다르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봄철에는 새순 부추가 가장 좋아요. 생즙으로 드세요. 봄 부추는 섬유질이 적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함량도 높아요. 특히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함량이 다른 계절보다 2배 이상 높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혈관이 늘어져 있어서
부추 효과가 배가 돼요. 냉국에 넣어 드세요. 여름철 부추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탈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더위로 인한 식욕 부진도 개선해 줘요. 콩국수나 냉면에 부추를 넣어 드시면 시원하면서도 건강에 좋아요. 가을철에는 겨울 준비를 위해 부추를 말려서 차로 우려 드세요. 가을 부추는 당분 함량이 높아서 단맛이 나고 영양가도 풍부해요. 말린 부추는 보관도 쉽고 겨울철에 지속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서 좋아요. 겨울철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따뜻한 부추국이 최고예요.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기 쉬우니까 부추의 혈관 확장 효과가 더욱 필요해요. 특히 눈이 오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날에는 부추 섭취량을 평소보다 조금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부추는 온 가족이 함께 드실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은 성장기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자녀분들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 경직 완화에 좋고, 어르신들은 노화로 인한 혈관 건강 회복에 효과적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부추를 기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드시면서 가족 건강 프로젝트를 해보세요.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수님 가족의 경우를 보면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함께 부추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손발냉증이 좋아지셨고, 아버지는 회사 스트레스로 높아진 혈압이 안정되었고, 중학생 아들은 성장기 빈혈이 개선되어서 온 가족이 만족하고 계세요. 마트에서 좋은 부추 고르는 법도 중요해요. 똑같은 부추라도 효과가 10배 차이 날 수 있거든요. 뿌리를 보세요. 하얗고 탱탱해야 해요. 뿌리가 갈색으로 변했거나 물러져 있으면 오래된 거예요. 잎을 만져보세요. 억세지 않고 부드러워야 해요. 너무 두꺼운 잎은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톡 쏘는 향이 강할수록 좋아요. 이 향이 바로 화합물에서 나오는 냄새거든요. 향이 약하다는 건 유효 성분이 적다는 뜻이에요. 크기를 보세요. 너무 크지 않은 게 영양이 풍부해요. 지나치게 큰 부추는 영양소 밀도가 낮을 수 있어요. 손가락 굵기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최고 품질의 부추를 고르실 수 있어요. 좋은 부추를 사왔어도 잘못 보관하면 영양소가 다 날아가요. 올바른 보관법은 뿌리끝만 살짝 자르고 젖은 신문지로 감싸고 비닐봉지에 너트잎을 살짝 열어두고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세워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2주 동안 싱싱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절대로 밀폐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안 돼요. 부추가 숨을 쉬지 못해서 금방 시들어 버려요.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이 부추로 손발냉증을 극복하셨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꾸준함, 하루도 빼먹지 않고 3개월 이상 드시는 것, 정확한 방법,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하시는 것, 긍정적 마인드, 이번엔 정말 나아질 거야 하는 믿음, 생활 습관, 개선, 부추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하시는 거, 이 네 가지를 지키신 분들은 100% 성공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3일에 한 번씩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혈관 개선은 점진적인 과정이거든요. 마치 근육 운동과 같아요. 한 번에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토마토와 부추의 조합이 뛰어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과 부추의 황화알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훨씬 강해져요. 부추 샐러드에 방울토마토를 넣거나 토마토 스프에 부추를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리코펜은 혈관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황화알은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내는 거죠. 시금치와 부추도 환상의 조합이에요. 시금치의 철분과 부추의 비타민 C가 함께 작용하면 빈혈 개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시금치 나물에 부추를 조금 섞어서 무치거나 두 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손발 냉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 조합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양파와 부추의 조합도 추천해요. 둘 다 황화합물이 풍부해서 혈관 청소 효과가 더욱 강해져요. 양파의 케르세틴과 부추의 설파이드가 만나면 혈관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뛰어나고요. 양파 볶음에 부추를 넣거나 양파 국에 부추를 추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당근과 부추의 조합도 좋아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벽을 강화하고 부추의 황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돼요. 당근 주스에 부추를 조금 넣어서 드시거나 당근 볶음에 부추를 추가해 보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고지방 음식과 부추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진 음식이 부추의 혈관 확장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어요. 특히 튀김, 삼겹살, 치킨 같은 기름기 많은 음식을 드신 후에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부추를 드세요. 알코올과도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알코올이 부추에 간 해독 기능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부추를 드신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서 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부추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도 주의하세요.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부추의 혈관 확장 효과와 상반돼요. 부추를 드신 후 30분 정도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차가운 음식도 피하셔야 해요. 아이스크림, 빙수, 차가운 음료 등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서 부추의 효과를 떨어뜨려요. 특히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려고 찬 음식을 많이 드시는데 손발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아요. 부추를 드실 때 함께 실천하면 좋은 생활 습관들도 있어요. 족욕을 정기적으로 하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5분 정도 족욕을 하면 말초혈관 확장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에 로즈마리나 라벤더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더욱 좋아요. 족욕물 온도는 40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해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세요.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는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부추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 좋아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져서 순환이 더욱 좋아져요. 다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고 체온을 떨어뜨려서 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려서 부추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배워서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강력하게 수축시켜서 부추의 혈관 확장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켜 버려요. 흡연자분들은 부추를 아무리 드셔도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금연과 함께 부추를 드시면 훨씬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도 도움이 돼요. 특히 발목 돌리기, 종아리 마사지, 발가락 굽혔다, 펴기 같은 운동을 하시면 말초 혈관 순환이 좋아져서 밤사이 손발이 따뜻하게 유지돼요. 또 다른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부추를 드실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최소 20번 이상 씹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져요. 특히 생부추를 드실 때는 더욱 중요해요. 부추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공복에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부추 생즙을 드시면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물을 한 컵 마신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슴 뭉클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89세 한국순 할머니는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5년째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가족들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하며 체념하고 계셨죠. 할머니는 젊은 시절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던 분인데 찬바람을 많이 쐬고 찬물에 손을 자주 담그다 보니 혈관이 많이 상했던 거예요. 손발이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색깔까지 파랗게 변할 정도였어요. 혈관 검사를 해보니 말초동맥 폐색이 심각한 상태였죠. 의사들도 이 나이에는 수술도 어렵고 약물 치료로도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정말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큰며느리가 이 방법을 알고 부추를 갖다 드렸어요. 처음엔 할머니도 이 나이에 뭐가 좋아지겠어 하셨지만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부추즙을 내려서 드리고 부추국을 끓여 드리고 부추 무침을 해드렸어요. 할머니도 며느리 정성이 고마워서 드시기 시작했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가 직접 걸어서 병원에 오신 거예요. 89세 나이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신 거죠. 검사 결과 혈류량이 70% 향상돼 있었어요.
의료진도 깜짝 놀랐죠.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선생님, 저는 89년을 살면서 이런 기적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 증손자들과 놀아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할머니는 매일 부추를 드시면서 정정하게 지내고 계세요. 심지어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직접 부추를 기르고 계시기도 해요. 할머니의 변화를 보면서 느낀 건 정말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몸이 반응할 수 있는 능력만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해요. 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탄력적이고 회복력이 뛰어난 조직이거든요. 이 할머니 사례에서 중요한 거는 가족의 관심과 지원이었어요. 혼자서는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운데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니까 가능했던 거죠. 건강 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또 다른 인상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6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손발 냉증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염까지 심했어요. 추운 곳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다 보니 혈액순환도 안 되고 관절도 아픈 상황이었죠. 할아버지는 처음에 부추를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2주 만에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셨대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관절로 가는 영양 공급도 원활해진 거죠. 3개월 후에는 30년 만에 등산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시절보다 지금이 더 건강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무리해서 일했는데 지금은 내 몸을 제대로 알고 관리하니까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건강 관리에는 절대 늦은 나이가 없다는 거예요. 70세든 80세든 90세든 몸은 우리가 돌봐주는 만큼 반응해줘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부추 한 단 사오세요. 단돈 2,000원이면 되잖아요. 3개월 후 여러분의 손을 다시 한번 만져보세요. 분명히 따뜻해져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영상을 만든 제가 얼마나 고마울지 생각만 해도 뿌듯해요. 건강한 100세, 부추와 함께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